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안전지대 119를 진행할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모든 곳이 안전지대가 되도록 꼼꼼히 살피며 노력하는 안전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덥다 하며 흐르는 땀 몇 번 닦고 부채질 서너 번 했을 뿐인데 어느덧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가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 있죠. 바로 추석인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도 더없이 즐겁고 안전해야겠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추석 황금 연휴를 맞아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귀성길. 이 귀성길 안전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교수님과 호흡 잘 맞춰서 안전지킴이로 최선을 다할 텐데요. 아낌없는 조언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가희 아나운서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안전불감증이란 단어가 말끔히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주말부터 민족의 대이동 추석 귀성대란이 시작될 텐데요. 이번 연휴는 대체 휴일까지 나흘 남짓 쉬게 되는데요. 연휴가 긴 만큼 고향 방문이나 가족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여서 빈집 안전사고가 큰 걱정입니다. 특히 고향 방문으로 식구들이 집을 비운 사이 빈집에서 불이 나면 손을 쓸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햅쌀로 지은 윤기가 흐르는 밥, 그리고 또 빨갛게 익은 핵과일이 우리의 마음에도 여유로움을 주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요. 안전을 고민하는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귀성길에 각종 안전사고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네. 즐겁기만 해야 할 추석 황금 연휴인데요. 매년 명절 연휴 뉴스에 고향으로 달려가던 일가족이 사고를 당했다. 또는 또 식구들이 모두 고향을 찾은 사이에 빈집에서 불이 났다. 이런 사고들이 꼭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네. 사고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자식, 손자들이 내려온다는 전화에 무쇠 소뚜껑도 버쩍버쩍 무거운 줄 모르고 들어서 또 전을 붙이던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도 마늘 하늘에 날벼락 같은 비보를 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황금 연휴가 이어져 있어 국내외로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멀리 해외여행은 가지 않더라도 추석을 맞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을 찾느라 도시의 집을 비우게 되는데요. 들뜬 연휴 분위기에서도 가장 먼저 걱정하고 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빈집 화재입니다. 집 나서기 전에 꼼꼼히 점검하자 귀성길 빈집 화재.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빈집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잠긴 집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뻘건 불길을 잡기 위해 119 소방대가 유리창을 깬 후 집 안으로 물을 뿌려댑니다. 식구들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냉장고 뒤쪽에서 전기압선으로 불이 난 것인데요. 집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소화기 하나로도 간단히 끌 수 있었을 빈집에서 일어난 전기 화재입니다. 노원구 덕능로에서도 식구들이 집을 비운 사이 빈집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보일러실 전선에 피복이 벗겨져 시작된 빈집 화재는 80제곱미터 집안의 가재 도구를 몽땅 태워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추석 고향 나들이로 집 나서기 전 전기 점검을 꼼꼼히 하지 못한 것이 큰 화근이 된 빈집 화재 현장입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식구들이 모두 집을 비운 아파트 5층에서 불길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베란다를 통째로 태우며 화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식구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발생한 아파트 빈집 화재는 아무런 초기 대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 난 집은 물론이고 위아랫집까지 태우며 공동주택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 대형 인명피해를 낳을 수도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느라 부득이 집을 장시간 비워야 할 때 가정 내에서 빈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첫째,
추석 귀성으로 장시간 집을 비워야 할 때는 전기기구나 가스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평상시 매일 사용하던 전기장판이나 전열기도 고향길로 나서기 전에 반드시 전기 코드를 빼둬야 합니다. 깜빡하고 전기장판이나 전열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집을 장시간 비우게 되면 과열로 인해 큰 화재로 이어져 즐거운 추석 연휴에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 제품에 쌓인 먼지는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각종 전선은 피복이 벗겨진 곳이 있나 꼼꼼히 체크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가 잘 작동되는지 점검하는 것도 추석 연휴 빈집 화재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고향 가실 때 가정 내 안전 점검을 깜빡 빠뜨려 빈집 화재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가릴 것 없이 빈집 화재 영상을 보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이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서 삽시간에 불길이 번지는 걸 보니 이 추석 고향 나들이 전에 반드시 집안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집을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무섭게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식구 모두 집을 비우는 것은요, 안전 측면에서는 무섭게 생각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네. 단 1시간이라도요, 빈집 상태에서 불이 난다면 집을 홀라당 다 태우고도 남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되는데요. 네. 이번 추석 연휴에 서울에서만도요, 100만 가구 이상이 집을 비우고요. 또 고향이나 국내 여행길에 오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잠그기 전에 우리 집 안전에 시비를 한번 걸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우리 집 안전에 시비를 걸어봐야 된다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가족들이 다 떠난 빈집에서 불이 난다면요, 아무런 초기 대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전부 다 태우는 이런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말 그대로 날카로운 매운 눈으로 안전에 시비를 걸어보자, 이런 건데요.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 현관문을 잠그기 전에 다시 한번 화막, 즉 불의 입장에서 불이 나기 쉬운 곳은 없나 하나하나 꼼꼼히 시비를 걸면서 안전 점검을 해봐야 허점이나 빈집 화재의 불안전지대를 발견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빠져나간 빈 집안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를 설마 우리 집에서 불이 나겠어 하면서 내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보지 말고 불의 입장에서 빈집 안전에 하나하나 시비를 걸며 안전을 체크하라고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스밸브의 잠금 장치 확인은 물론이고요. 또 어항, 냉장고 같이 전기 공급이 꼭 필요한 기본적인 전기기구를 뺀 모든 불필요한 플러그, 콘센트, 전기 코드는 꼭 뽑아두셔야 되고요. 네. 이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에 따른 전기 합선이라든지 누전 등의 원인으로 빈집에서 불이 나서요, 소중한 보금자리가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명절 연휴 기간에 집을 태워먹는 비극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네, 자, 빈집 안전을 꼼꼼히 체크 다 했으면 이제 자동차를 고속도로에 얹어서 신나게 달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꼭 필요한 안전 점검이 또 있다고 합니다. 1년 중 고속도로에 가장 많은 차량이 몰리는 명절 연휴의 경우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연휴로 이어진 올 추석에는 더 많은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귀성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 첫 번째가 출발 전 차량 안전점검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에 타이어 공기압이나 냉각수 등을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차량 점검을 하고 가족이나 일행 간 빨리 가기 내기, 휴게소 빨리 도착하기 등 장난기 섞인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바쁜 나날에 지친 우리들의 갈라진 마음을 송편처럼 찰지고 보름달처럼 넉넉하게 감싸 안아줄 민족 명절 추석. 즐거운 고향 나들이길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자동차를 고속도로에 얹기 전에 차량 점검부터 꼼꼼히 해야 된다는데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요, 차량에 무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 점검은 꼭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장거리 운전을, 이런 장거리 길을 나서기 전에는요, 오, 냉, 배, 타 이렇게 4가지만 체크하시면 별 탈 없이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네. 오, 냉, 배, 타 4가지 체크? 뭔지 궁금한데요. 차근차근 짚어주시죠. 네, 먼저 O는요, 오일, 기름입니다. 엔진 오일의 상태는 어떤지, 또 엔진 오일 게이지의 손잡이를 뽑아서 내 차의 오일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건데요.
엔진 오일이 부족하거나 교환을 해야 된다면요. 미리미리 손을 보셔서 장시간 운전에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냉은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냉각수 체크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엔진 오일 다음으로 체크해 봐야 할 것이 바로 냉각수 맞습니다. 이 아나운서님께서 안전지대 119 새 MC로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엔진 과열을 막아주는 냉각수 점검이요. 귀성길 같은 장거리 운전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먼 거리, 귀성 행렬로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는 정말 최악의 이런 도로 상황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도로에서 엔진 과열로 본닛에서 흰 연기가 모락모락 나서 이렇게 당황하거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냉각수가 제대로 채워져 있나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오냉, 베타 이 중에서요. 이번에는 배터리를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더운 여름 내내 에어컨 사용 등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혹사를 당했는데 이런 배터리도 꼭 점검하고 교환하셔서 귀성길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는요. 타이어, 이걸 꼭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고장나들이 장거리 운전에 앞서서 타이어의 마모 상태, 공기압 등을 체크하시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 확인법은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100원짜리 동전을 타이어 골 속에 거꾸로 끼웠을 때요. 동전에 그려져 있는 이순신 장군의 관모가 보이지 않는다면 정상이고요. 다 드러나 보이거나 많은 부분이 노출된다면 많이 닳았기 때문에요. 타이어를 즉시 교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쏟아져 나온 귀성 차량들로 꽉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운전한다는 것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런 장시간 운전을 더욱 위험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서요, 교수님? 네, 즐거운 귀성 나들이 길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정말 위험한 도로 위에 위험한 복병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한 과로운전, 졸음운전.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여행이나 부모 친지들을 만나러 가는 귀성길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하고 싶은 들뜬 마음에서 자칫 범하기 쉬운 과속운전은 결코 빠르지 않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위험한 길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속운전만큼 위험하고 취한 채 핸들을 잡는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한 게 바로 과로운전, 졸음운전입니다. 귀성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거나 추석 연휴를 온전히 쉬기 위해서 일 처리를 몰아서 하느라 철야 작업, 밤샘 근무 뒤 곧바로 떠나는 귀성길에서 가장이라는 책임감에 핸들은 남자인 내가 잡아야 한다고 호언까지 하며 과로 상태를 가족들에게 말 못한 채 부담감을 안고 운전석에 앉아 과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체력적 한계를 빨리 느끼며 쉽게 피로감이 엄습해 곧바로 졸음이 쏟아지며 눈을 감고 졸면서 달려가는 졸음운전으로 이어집니다.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하는 과로운전도 눈이 침침하고 정신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엑셀레이터를 밟게 되므로 위험하기는 졸음운전과 마찬가지며 본인은 물론 동승한 가족 모두를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말 그대로 자살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과로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24시간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핸들을 잡으면 운전자의 반응 속도는 소주 5잔을 마신 채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귀성길 운전 시 과음 과식이나 장시간 운행에 짧은 휴식 시간,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면 곧바로 졸음운전으로 연결돼 기기 조작에 실수가 많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제력을 잃게 돼 과속이나 차선 이탈이 많아지며 전방 주시가 태만해지고 보행자나 위험물에 대한 순간 반응 시간이 늦어져 결국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되므로 과로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매우 위험합니다. 교수님, 과로운전이 졸음운전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귀성길 운전 같은 장거리 운전 전날은 잠을 충분히 자둬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로운전은 곧바로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고요. 또 졸음운전은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귀성길 장거리 운전을 위해서는요. 전날 충분한 휴식과 또 충분한 숙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이라고 아버지 혼자 운전하게 하지 말고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하는 것도 과로운전,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우 좋은 방법이고요. 도로교통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5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12,700여 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걸 하루 평균으로 보면 7건씩 꼬박꼬박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또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교통사고 치사율에서도요. 졸음운전은 5.5명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체 사고 치사율 2.6명에 비해서 2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또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발표도 있는 만큼요. 귀성길에서도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졸음운전이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하다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흔히들 밤에 하는 음주운전만 무섭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훤한 대낮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깜빡깜빡 졸면서 비몽사몽 달려가는 과로운전이나 졸음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무섭습니다. 특히 귀성길 차 안에는 온 가족이 같이 타고 있는 만큼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핸들을 잡은 사람이 깜빡 졸았다는 건요. 네. 그 순간 그 차에 온 가족의 생명, 행복 이런 것들을 싣고 눈을 감은 채 위험 속으로 질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연휴, 가족 모두가 동시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탄 차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을 고향집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졸음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교수님. 이 무서운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요. 피로감이 느껴지는 즉시 휴게소 등의 지정된 휴식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운전을 하시면서 사탕이라든지 껌, 커피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고요. 또 안면 근육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하는 아빠를 혼자 두고 가족들이 모두 잠을 자는 이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졸음운전은 전염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가족들이 잠을 자면 운전대 잡은 아빠도 심심해지고 같이 자고 싶기 때문에요. 가족들은 운전하는 아빠에게 말을 걸어주거나 수수께끼 놀이 뭐 이렇게 간단한 놀이도 하고요. 또 노래 부르기를 하면서 핸들 잡은 가장이 졸음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귀성길 안전운전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차 안의 공기를 자주 정화시켜주고 환기를 시켜주시고요. 1시간 운전에 10분 휴식 이런 원칙을 정확히 좀 지켜주시고요. 또 스트레칭으로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것 또한 귀성길 교통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처럼 졸릴 때는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요. 그 휴식을 취하는 장소가 갓길일 때는 매우 위험해진다는데요. 갓길은 결코 쉬는 곳이 아닙니다. 위험한 갓길 주정차. 꽉 막힌 고속도로, 멀기만 한 고향 가는 길에 지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 쉬려는 운전자도 있을 텐데요. 갓길 주정차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갓길을 쉬어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3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갓길 사고는 100건으로 32명이 숨지는 등 갓길 사고의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갓길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매우 시급한데요. 갓길은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는 위험한 생각은 지금 당장 지워버려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난 경우 심지어는 운전 중 잠깐의 운전 휴식을 위해서 별 생각 없이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위험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쭉 고등길을 달리는 운전자에게는 앞 차량이 달리고 있는지 서 있는지가 쉽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착시 현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이 갓길에 서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부득이 갓길에 내려설 때에는 반드시 철제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야만 안전하다는 거 잊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갓길은 위험합니다. 장시간 운전에 지쳐 갓길에 잠시 쉬었다 가려는 마음으로 주정차했다가 그대로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천만한 갓길 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려주시죠. 네, 고속도로의 갓길은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갓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하니까요. 네. 갓길의 위험성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귀성길 장시간 운전 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갓길에 차를 잠깐이라도 이렇게 세우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요. 차가 많이 밀리는 명절 기간 같은 경우에는 갓길로 달리는 얌체 운전자들이 또 많기 때문에요. 네. 갓길 주차는 더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갓길은 단순히 도로 옆의 길이 아니라 죽음 옆의 길이다라고까지 생각하시고요. 무섭게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명절 연휴 때는 밤늦도록 정체가 안 풀려서 고속도로에서 밤을 맞을 때가 허다한데 이럴 때 차가 고장나면 갓길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또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텐데요. 이런 갓길의 경우에 대부분 가로등 같은 별도의 조명이 이렇게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차가 갓길에 서 있어도 거의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돌발 사고로 부득이하게 밤중에 차를 갓길에 주정차시킬 경우에는요. 추돌 사고의 위험이 그만큼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보통 쓰는 일반형 후방 삼각대는요, 밤에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불꽃 신호기라든지 또 LED 삼각대를 미리 구입해서 갖고 다니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야간에 갓길 주차 시에 불꽃 신호기로 섬광을 일으켜서 뒤에 오는 차들에게 내 차의 존재를 확실히 알리고 조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귀성객들이 불안전지대를 피해서 안전하게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긴장을 확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고요, 교수님? 네, 누군가의 시가 있죠.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귀성객들이 무사히 고향 땅에 안착은 했지만요. 아직 안전에 대한 긴장의 끈을 쉽게 놓아서는 안 되겠는데요. 바로 성묘길 안전 때문입니다. 성묘길 안전사고 말벌. 추석 명절 벌초나 성묘길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경계 대상 1호는 말벌입니다. 매년 추석을 전후해서 벌초 중 말벌집을 잘못 건드려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는데요. 말벌의 경우 벌의 주의를 끌만한 것들을 몸에 지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벌이 좋아하는 단 음식이나 청량음료는 가지고 가지 마시고 향수나 향이 강한 화장품, 또한 뱀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등산로 외의 길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하게 가야 하는 경우에는 나뭇가지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풀들을 툭툭 치면서 가는 것이 위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추석 성묘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복병 중에 무시무시한 공포의 벌, 말벌이 있었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조상님들이 누워 계신 산소를 벌초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말벌입니다. 그중에서 헬리콥터 벌이라고 별명까지 있는 장수말벌, 이건 특히 위험한데요. 네. 크기가 일반 말벌의 2배 정도의 아주 괴물벌인데 일반 꿀벌과는 달리요. 벌침에 살점에 박히는 톱니가 없기 때문에 몇 번이고 다시 찌를 수도 있고요. 또 한 번에 꿀벌 500마리와 맞먹는 대량의 독을 주입할 수 있는 만큼 말벌은 굉장히 위험하고도 무서운 벌입니다. 지난 7일에도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했던 소방관이 말벌에 쏘여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데 이어서요.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갔던 40대 남성 3명이 말벌에 쏘여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는 등의 크고 작은 말벌 쏘임 사고가 도시,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말벌 독성은 치명적입니다. 네, 그런데요. 해마다 이런 말벌 사고가 추석 명절 전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난해 벌에 쏘인 환자는 전체 14,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중에 절반이 말벌 번식기인 8월, 9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산란기를 맞아서 말벌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인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말벌은 주로 검은색 물체를 공격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말벌의 천적 중에 하나가 곰이라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 갈 때는요. 곰털 새긴 검정색 옷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긴 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말벌은 냄새에 민감해서 강한 향수라든지 또 달콤한 냄새가 나는 음식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고요. 네. 또 한 번에 많은 벌이 달려들면 머리부터 먼저 감싸시면서 장애물이 있는 숲속이나 나무가 많은 곳으로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래야 말벌의 적응비행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또 말벌에 쏘였다면 벌침을 신속하게 신용카드로 제거하고요. 차가운 얼음 등을 그 쏘인 곳에 대어서요. 말벌의 독이 혈관으로 퍼지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응급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묘길 안전사고, 예초기 사고. 추석 연휴 안전사고 경계 대상 2호는 풀 베는 기계 예초기입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 벌초를 할 때 예초기를 사용하는데요. 풀 베는 기계 예초기, 그 편리함의 뒷면에는 고속회전에서 오는 대형 사고의 위험도 아울러 도사리고 있다는데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조상묘를 돌보며 벌초를 하시는데 요즘 거의 모든 가정에서는 풀 베는 기계 예초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예초기는 그 편리함에 못지않게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첫째, 예초기 칼날이 돌멩이에 부딪히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며, 둘째, 목이 긴 장화나 장갑은 물론 보호안경 등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고 풀베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셋째, 예초기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인 예초기 날에는 반드시 안전보호도끼를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벌초는 외진 산속에서 행해지는 작업이므로 사고 발생 시 주변 도움의 손길을 접할 확률이 적어
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평소 스마트폰에 119 신고 앱을 깔아둬서 만일의 사고에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성묘길 사고로 말벌배 무서운 것이 바로 풀 베는 기계 예초기 사고네요, 교수님. 네. 저도 시골 큰 집에 가면 윙 돌아가는 예초기 소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무섭던데요. 네, 정말 무섭습니다. 편리함에 거의 모든 풀베기 작업이나 벌초 때 요즘은 너도나도 예초기를 대부분 다 네. 사용하시는데요. 날카로운 칼날이 고속으로 돌아가는 예초기는 자칫 실수하는 순간 큰 흉기가 돼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데요. 성묘를 위한 벌초 작업 때도 마찬가지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벌초 작업 시에 안전장비만 잘 착용하셔도 당하지 않을 예초기 사고라서 더욱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대부분 방심하고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예초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할까요? 네, 예초기 사고 방지, 이건 의외로 간단한데요.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시면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안전화, 그리고 예초기 작업용 안면 보호기는 필수인데요. 고속으로 회전하는 예초기 날에 돌이 튀어서 안면부에 맞을 경우에는요, 실명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안면 보호기는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예초기가 풀이나 덩굴에 감겼을 경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시동을 먼저 끈 후에 고쳐야 하시는데요. 시동을 끄지 않고 예초기 날을 만졌다가는요, 신체가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고장이 났다 하면 시동부터 끄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예초 작업을 하는 아빠나 큰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예초기 가까이 다가가곤 하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초 작업 중 예초기 날이 돌에 튀면 방향을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추석 성묘길에서 말벌과 예초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고향집에서 부모 형제를 만나 송편처럼 맛있게 즐겁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즐기고 있는 뒤편에는 추석 차례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출동 대기하고 있는 119 소방대원들의 긴장된 눈초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119 소방대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자칫 들뜨기 쉬운 연휴 기간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 꼼꼼하게 체크하고 조심조심 대비해야겠습니다. 추석 연휴, 우리가 송편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우리 뒤에서 119 소방구조대원들은 매의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네, 즐거운 명절, 추석 명절에도요, 안전이 우선돼야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 방심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소중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해서 고향집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 추석 명절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늘 말씀하시잖아요. 자식들 웃는 얼굴이 나한테는 보름달이라고요. 추석 명절 고향집 부모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들의 안전입니다.